선수 시절 겪었던 일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에 나선 신유영 전 유도 선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려운 걸음이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무엇보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 좀 폭로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잖아요. 네. 또 한 번 이렇게 어렵게 용기를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당시에는 네. 11월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 같은 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유독의 일부에서는 제가 유독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고 네. 그래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슈가 된 만큼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는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확실히 이번 폭로 이후에는 그래도 상황이 좀 달라지고 좀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나요? 네. 지금이라도 네. 영구 제명이라든지 조치를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해 사실이라든지요, 이제 폭로 전에 이제 동료나 지도자에게 좀 알리거나 이럴 기회는 조금 없었었는지요? 첫 피해 직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지만, 네네. 첫 피해 직후 1년 뒤에는 그 여자 코치님 한 분과 동료 한 명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털어놨는데도 이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던 거죠? 네, 제가 이제 수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경찰로부터 증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에게 요청을 해봤지만 유독의 인연들을 이야기하시고 아무래도 유독에 있는 운동 현직 선수다 보니까 네. 거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원망스럽지는 않으셨어요? 원망스럽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좀 섭섭함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말 어려운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신 건데 사실 처음 사건이 있었던 게 제가 접하기로도 2011년 그러니까 그 신유영 씨께서 당시 고1일 때 아닙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사건 이후에 지금 A 코치 그분 행동은 좀 어땠었나요? 제가 첫 피해 직후에 제가 울었었는데 네. 예. 그때는 이제 이 사실을 어디 가서 말을 할 거냐 말하게 되면 저의 유도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떠야 한다. 이 나라를 떠야 한다. 네. 한강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컨디션 난조나 이런 표정 관리들이 잘 안 될 때마다 시시때때로 불러서 또다시 유도 인생에 대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5년간 20여 차례 당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신유영 선수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아무래도 그런 협박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체육계 내부에 네. 위계질서적인 것이 아무래도 이 사건의 공론화를 막은 것에 대한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폭로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 경찰서 담당자나 또 관련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했을 때도 사건이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너무 오래전의 네. 일이고 증언이 피해자의 증언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수개월 동안 들었고 예. 그 안에서 제가 경찰 쪽에서 내줄 수 있는 증거 제출 요구를 다 협조를 하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적인 그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흐지부지 늘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무기력해지고 힘들었습니다. 네. 저 알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뽑힐 정도로 유망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그 유도 선수로서의 꿈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 셈이 된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제가 은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12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그 부상을 핑계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11년 첫 피해 때부터 그렇게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혹시 어떤 거였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건 시작부터 현재까지 오기까지 신유영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은 어떤 거였는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점 네. 아무래도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 수사들과 저랑 충분히 대면하지 않은 채 나온 기사로 인한 악플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최근에 고백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악플이 달리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 예. 주셨고 예, 11월에 처음 폭로하였을 때의 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이거는 정말 어렵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A 코치 저희가 지금 A 코치라고 하고 있는데요. 해명을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아무래도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봤다 보니 얘기를 했던 해명이 성폭행은 없었으며 연인 관계였다. 단지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신 선수께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 말일 것 같거든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운동선수였고 네. 그 사람은 코치였는데 저에게 계속해서 수차례 성폭행 사실을 막기 위해서 제 유도 인생을 운운하고 네. 협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연인 관계였다고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예.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조심스럽지만 어떤 협박이 가장 신 선수에게 두려움의 그런 요소가 되었을까요? 저는 당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던 네. 선수였고 5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한 만큼 유도가 저에게는 아주 큰 그랬군요. 전부였기 네.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네. 내 유도 인생은 끝이 나는구나 음, 이런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네. 정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조심스럽지만 만 17살, 6살 유용 씨에게 가장 그때 좀 필요했던 거, 절실했던 도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도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셨고 네. 이것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서 더 이상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가나 뭐 체육회나 어떤 도움을 줘야 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문제죠. 네 네.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당시에 의지할 만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터놓을 만한 뭐 선생님이나 혹은 뭐 상담 창구라든가 뭐 이런 제도적인 거는 전혀 없었던 거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네. 받았던 교육이나 상담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피해자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아니었다는 거고 신 선수께서도 그런 상황이셨던 거잖아요. 똑같이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지금 말하지 못하고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 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같은 이제 당시 같은 또래였을 그 친구들 좀 어떻게 이제 용기를 내면 좋겠다고 좀 보시나요? 너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네. 같이 목소리를 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예, 예.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바라는 것도 있기에 신 선수가 이렇게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말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를 포함한 그리고 저 외에도 뭐 체육계 뭐 다른 연예계 뭐 이런 계에서도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제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가해자의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 또한 네. 조금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유용 전 유도 선수였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해준 신 선수에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